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자신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둘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 신년사일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초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어제 대통령 신년사 들었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언론이 주목한 이 이야기, 자신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거 네. 누구를 겨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예, 이권 카르텔에 대한 타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하고 현재 이르기까지 이 이른바 자신들의 패거리 문화처럼 여겨지는 이 이권 카르텔에 관한 청산이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꺼낸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 이득을 저해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권 카르텔 그리고 이념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겨냥한 거 아니에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겨냥이라기보다는 예, 만약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개혁 과제의 가장 큰 이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결국 보편적인 일반 국민의 이득일 겁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막아세우고 또 그런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패거리 카르텔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 신년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론과 맥이 다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러면 공통 분모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민주당에도 86 운동권 그룹만이 모두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물론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과 또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 내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신년사에서의 이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청산 문제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현재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빗대서 얘기한 점 아마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표죠. 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했는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을 떠났고 또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아마 이제 새로운 당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어디로 규정할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명한 야당. 예. 예, 그러니까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비난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에 나오는 거의 메시지 전부처럼 비춰집니다. 네,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 신당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어려운 문제, 예. 또 국민의 삶과 미래에 관한 문제들을 중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좀 모색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했던 정치와도 결이 좀 닿아 있을 텐데 예.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볼 수 있는 뉴스 중심에는 정권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다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화살을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이 전 대표와 또 예. 신당의 행보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에 관한 카르텔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왔던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를 짚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꼬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좀 위협이 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별 위협이 안 될 거로 보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예. 결국 제3당은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특정 신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에 소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잡혀 있는 것은 여러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신당의 목소리들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이미 만들고 있었던 새로운 신당의 그림들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국민들께 어떤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치 효능감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정당의 명칭들이 다 확실하게 고착화되고 예. 그 정당이 하는 일들이 기존에 있는 양당 정치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국민의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지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차차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비대위 의원 인선이 끝났고 그 다음에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네. 이 비대위의 인적 구성하고 새로운 당직자들의 면면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애당초 비대위 출범하기 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이 중심이 된 7, 8, 9 세대 중심의 세대 교체, 네. 새로운 변화 이런 방식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어허.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 두 번째는 기존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정치권에 매번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 전문가 중심으로 어허. 여의도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편적인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예. 탈여의도 중심의 전문가 그룹이라는 점에서도 평가할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비대위 멤버들 중에서 당연직 말고 지명한 위원들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없죠. 김혜지 네. 의원도 뭐 비례대표인이니까. 예. 일각에서는 한 명 한 명 확 눈에 띄거나 예.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원팀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위기를 극복하라는 게 비대위의 정신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 당이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회 해봤습니다만 맞아요. 각자의 개성보다도 예. 그 비대위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에 맞춰서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요구되는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시대 과제들을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보수 정당 역사에서 가장 성공했던 2011년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에 비하면 이 당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조금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인적 구성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도 굉장히 성공한 비상대책위원회였는데요. 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 제 기준에서는 제일 성공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가 몸담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도요? 2020년도 아, 국민의힘이 당시 미래통합당이 총선 폭망 이후 예. 이 당이 정말 제대로 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그 시기. 예. 그때 1년가량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저도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 요구됐던 비대위의 시대 정신은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였고 그래서 당명부터 정강정책 이 뿌리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당시 있었던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 그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다양성도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때 중요한 시대 정신을 얼만큼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에게 요구되고 있는 세대 교체 그리고 과거의 낡은 여의도 정치를 바꿔내라고 하는 시대 정신 예.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데에 조금 더 방점을 두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낡은 여의도 정치의 교체, 세대 교체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하고 공정해야 되고 멋져야 된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다음에 공관위원장에 누가 올 것인가 뭐 이게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관위원장?
이기는 공천 요 네. 5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교체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허. 예. 실제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바꾸더라고요. 예. 여론조사 전문 어떤 기자로. 사람도 이름 석자가 잘 대중에게 익숙지는 않지만 예.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여론조사에 가장 특화된 전문가라는 점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이라는 건 과거로부터 명성이 높았던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측도가 높은 데이터 전문 기관이라는 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기능들이 퇴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 당의 역량이 약화됐다는 게 국민의힘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여론조사 기능을 데이터 중심으로 확실하게 전문가가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그 데이터와 여론조사 등의 근거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은 누가 와야 된다는 그 거예요? 다음 공관위원장은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쪽 저쪽 편에 기대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 과정 때마다 나왔던 이 공천 잡음, 축출 등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걸리지 않을 사람, 그런 인물이 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여의도 연구원장도 이름 석자에 대해서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어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담아내는 것처럼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름값이 이름 중요한 건 아니다. 석자만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을 언론에서는 궁금해하고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지도부가 돌아가는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이름값보다도 실제 행동으로 그 공정성으로 이기는 공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알겠습니다. 분을 모셔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